FTA 시대, 무역 강국으로 떠오른 대한민국. 무역은 우리나라의 산업 전체를 움직이는 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가운데 무역시장의 원활한 흐름과 더 나은 무역 환경을 위해 직접 발로 뛰는 사람들이 있다. 수출입 절차의 대리부터 부당한 관세에 대한 이의 신청까지 무역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무역시장의 전문가, 관세사를 만나보자. 수출 4천억 달러를 달성, FTA를 체결하는 등 교역량이 증가하면서 관세사를 필요로 하는 것도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걸 증명이라도 하듯 2010년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월 소득이 가장 높은 직업 1위에 관세사가 뽑혔는데요. 오늘 미래직업 뜨는 직업에선 관세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정철 관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관세법인 A원의 정철 본부장입니다. 우선 저희 프로그램 공식 질문 드릴게요. 관세사란 무엇이다? 정의 내려주신다면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관세사란 수출입, 통상, 관세의 전문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는 관세사의 역할이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수출입 통관의 절차를 대리하고 신고서를 작성하는 업무에 좀 한정이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는 아시다시피 FTA, 그다음에 AO라고 수출입 종합인증 우수업체 등 여러 가지 국가 간의 협정 제도들이 생기면서 관세사가 FTA 시스템 구축, 프로세스 구축, 진단, 그다음에 AO 인증 컨설팅, 그리고 기업의 관세 진단, 권리 구제를 위한 행정쟁송의 대리, 교육 등등 다양한 업무 영역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이 참 많은데요. 주 대상자는 아무래도 수출입이 많은 기업인가요? 아니면 개인들도 관세 업무를 도와주시나요? 주 고객은 당연히 수출이 많은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꼭 기업에 국한하지 않고 개인들도, 예를 들면 우리가 여행 갔다 왔을 때도 세관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해외 유학을 가거나 갔다가 들어올 때 타던 자동차를 갖고 들어오거나 할 때도 통관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그때 이제 관세사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또는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 수출입과 관련된 그런 분들은 수출입 절차나 제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도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리기도 하고 개인부터 기업까지 다양하게 저희의 고객을 이루고 있습니다. 앞서 FTA 시스템 구축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FTA가 체결되면 관세가 철폐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세사가 하는 일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데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관세는 철폐될 수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 하지만 사실 FTA가 체결되면서 관세사의 일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쉽게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텔레비전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거나 또는 이제 해외에서 수입을 하거나 그럴 때는 세율을 몇 프로 적용을 해서 통관 절차를 밟으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FTA 시대가 되면서 우리가 미국하고도 FTA 체결하고 유럽하고도 체결을 했죠. 근데 유럽하고 미국하고 협정 내용이 다릅니다. 그냥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물품들이 다 세율이 없는 게 아니라 한국산으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공장에서 텔레비전을 생산했다고 그것이 다 한국산일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련한 원자재들을 다 해외에서 수입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또는 부속품들을. 그렇죠. 네. 또 일부를 해외에서 가져올 수도 있을 겁니다. 따라서 또 우리가 미국이나 EU의 협정에 따라서 원산지 기준이 다 다릅니다. 따라서 이제 관세사가 예전에는 그냥 텔레비전 하면 어떤 세율 적용 절차적인 대리만 했다라고 하면 FTA가 체결됨에 따라서 원산지 판정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위해서 시스템은 어떻게 기업이 갖춰야 될 거냐. 프로세스는 구축이 될 거냐. 건별로 또 어떤 식의 절차를 밟아야 될 거냐. 그래서 일의 범위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는 일이 더 많이 늘어난 거네요. 예. 그렇다면 각 국가가 무역 협정을 맺을 때마다 관세사가 하는 일이 늘어나고 좀 변화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늘 공부를 하시는 건가요? 예, 늘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FTA뿐 아니라 이 관세 분야가 어려운 것이 FTA도 그렇지만 국가 간의 협정, 협약 이런 것들을 국내법으로 수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나라만의 생각으로 어떤 법을 만들다기보다는
한미 FTA가 되면서 또 관련한 규정들이 만들어지고 한유가 되면서 만들어지고 관련해서 또 돈이 해외에 나가거나 들어오지 않습니까? 관련한 외환거래법이 변동이 되고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관세사는 협정이 지금 예를 들어 FTA가 8개가 발효가 돼 있고 그다음에 2개가 지금 타결이 돼 있고 또 8개 국가하고 저희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상이 될 때마다 발효가 될 때마다 저희는 공부할 것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와, 늘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주로 관세사는 활동 무대가 어딘가요? 아무래도 수출입이 잦은 공항인가요? 예, 맞습니다. 수출입이 일어나는 공항이나 항만이 가장 기본적인 무대일 테지만 뿐 아니라 기업. 그러니까 저희가 기업의 파견이나 상주에서 컨설팅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의 생산 공장 가서 시설이나 프로세스 점검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이나 항을 기본으로 하지만 실제 기업의 사무실, 공장, 사업장이 저희 관사들의 다 활동 무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는 기업, 누구는 공항, 누구는 컨설팅. 이게 어떻게 나눠지는 건가요? 경력에 따라 나눠지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력에 따라서 이제 물론 경력이 좀 있는 관사들이 좀 컨설팅을 많이 하기는 하지만 이제 어디에 채용이 되느냐, 그다음에 자기가 채용된 관세사가 또 관사들마다 좀 통과한 절차를 위주로 하는 관사들이 있고요. 컨설팅을 위주로 하는 관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전체를 포괄하는 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딱 정해진 건 없고